우선 96페이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모를 하나 그려야겠네요. 그럼 라인을 하시고 한 점을 찍고, 자 옆으로 가로가 얼마죠? 160이시죠? 160 엔터. 자 위로 얼마입니까? 120 엔터. 다시 좌측으로 16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마무리할 때는 C 엔터나 중간에 끊어진 적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끝에 여기 점을 찍거나 아니면 120 엔터 하고 종료하면 되겠죠. 자 연결하고 종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라인을 그릴 때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연결시키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스냅이 걸려야 되는데 밑에 오스냅이라는 버튼이 눌러졌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설정 눌렀을 때 이 지금 끝점, 중간점,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게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라인을 눌러서 자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 주시면 선을 그릴 수가 있고, 연결해서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종료 해 주시고요. 다시 라인을 해서 여기 끝에서 여기 끝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주시고 종료 하셔야겠죠. 다시 라인을 하셔서 이 중간에서 중간으로 선을 하나 긋고 종료를 해 주시고, 다시 라인을 해서 중간에서 중간으로 긋고 종료를 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는 기본 개념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상에서 가장 커 보이는 그 원이 있죠. 가장 커 보이는 원이 있죠. 여기에 표시가 R40이란 말로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R40이란 건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반지름이 4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4-파이 40이라는 말이 적어졌죠. 앞에 4는 4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기입이 안 된 비슷해 보이는 게 3개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파이 무슨 뜻이다? 지름이 40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원을 그릴 건데요. 원을 그리는 명령은 여기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 보이시죠? 명령은 영어로 하자면 CIR, CLE가 됩니다. 단축키는 C이고요. 아셨죠? 그래서 원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아이콘을 한번 누르거나 C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셨습니까? 아니면 C 엔터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밑에를 봐주시라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자, 아래쪽에 적어진 말이 뭐라고 적어지냐면, 원에 대한 뭘 지정해달라? 중심점을 지정해달란 말이 뜨죠. 그러니까 센터점을 찍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반지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중심점을 찍으셨다는 얘기죠, 이미.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 순서는 중심점을 지정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40짜리 원을 그리려면 중심이 어디예요? 가운데죠. 그러니까 컴파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스에 바늘하고 연필이 달렸잖아요. 바늘을 찍는 데가 뭐예요? 센터가 되죠.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점을 찍어 주시고, 찍었나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반지름 지정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말이 나왔을 때 내가 마우스로 찍어도 되지만 여기는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 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40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0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반지름 40짜리 원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상단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서클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원을. 그 다음 여기 중립점을 찍어주겠습니다. 찍으셨나요? 여기다 찍어줄게요. 어차피 이 네 군데가 다 똑같아서, 자, 안쪽에는 반지름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측 하단에 치수가 나와 있죠. 반지름 안쪽은 R1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 엔터를 쳐줍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이제 바깥쪽은 파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4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자, 서클을 실행하시고요. 원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하셨나요? 자, 뭐 물어본다고요? 처음에 중심점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중심점을 찍어줍니다. 찍으셨나요? 자, 근데 우리는 무슨 값을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지름을 알고 있죠. 그럼 지름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름을 입력하려면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뭘 물어보냐면 반지름을 물어봐요. 그럼 내가 여기다 숫자를 좀 당연히 뭐가 입력이 된다? 반지름 입력되기 때문에 지름으로 하려면 뒤에가 또는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쪽에 지름 D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D 엔터를 쳐야 됩니다. D 엔터를 치니까 뭐라고 물어보죠? 이제 원의 지름을 지정하면 나오죠. 이 말이 나왔을 때 40 엔터를 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좀 번거로워요. 무슨 뜻이냐면 D 엔터를 친다는 자체가 번거롭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오타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40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지름 40만 갖고. 자, 원을 실행한 다음에 여기다 찍어요. 찍었죠? 중심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 반지름을 주라는 곳에 지름을 주려면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죠. 즉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인 거죠. 그러니까 40이니까 절반이면 얼마예요? 20. 여기다 20하고 엔터 입력이 되고 내가 계산이 가능하다면. 근데 계산이 좀 어렵다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아까 봤었죠. 지난번 도면에서 봤었죠. 절반을 어떻게 입력하면 좋았죠? 슬러시. 그러니까 40 슬러시 2라고 입력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40 슬러시 2라고 입력이 돼요. 단 뭐는 입력을 하지 말아야겠죠? 소수점으로 나온 건 그렇게 슬러시 2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뭐만 가능하다? 무조건 나누기 슬러시만 가능하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입력할 때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알았죠?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대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즉 D를 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해주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방법이 나와요. 즉 뭔 말이냐면 서클에서 중심 치고 우리 D를 쳐야 반지름이 됐잖아요. D까지 알아서 쳐지게 하는 게 이런 여기를 누르면 내가 D 엔터를 안 쳐도 입력하는 게 지름값이 되게 나오는 거고, 또 다른 방법들도 옵션을 주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여기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심 지름을 눌러주잖아요. 눌러보세요. 여기 조금 화살표를 눌러서 목록 펼친 다음에 중심 지름을 눌러보세요. 누르셨어요? 밑에 뭐라고 물어보죠? 중심 물어보죠. 중심 지정하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 중심을 찍었습니다. 찍었나요? 밑에 뭐라고 적어집니까? 나는 D를 안 쳤는데도 D까지 입력돼서 맨 마지막에 원의 지름값을 지정합니다로 나오죠. 그래서 40을 치면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콘을 좀 이렇게 좀 펼치게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어요. 내가 좀 쉽게 가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옵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걸 세팅을 딱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럼 계속 지름의 세팅이 기본값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 누르면 반지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름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 때는 언제나 이렇게 바꿔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이제 원을 그릴 수 있는 중심과 지름의 방법이에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지름이 만약에 55.5예요. 그럼 반지름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면 좋다겠죠? 좀 나누기가 좀 애매하죠. 55.5라겠죠. 지름이. 이걸 반지름 쪽에서 입력을 하려면 55.5 나누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머릿속에 나누든가 지름하고 55.5를 입력해야 되겠죠. 아까 그 나누기는 안 된다 했으니까 이 나누기 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하냐면 서클하고 중심 찍은 다음에 555/20으로 같은 값이잖아요. 55.5/2나 555/20이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살짝 돌려줘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근데 자, 다시 이제 중심 반지름 한 번만 눌러보세요. 중심 반지름 한 번만 눌러보세요. 아니면 C 엔터를 하거나. C는 그 단축키를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심 반지름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죠? 중심점 지정하라고 나오죠?
근데 또는 해갖고 말이 나오는 게 보이죠? 중심점 지정 또는 이라고 말이 나오죠? 세 점을 준다거나 두 점을 준다거나 접선 반지름을 준다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방법인데 여기서 3P 하고 엔터를 치면 뭘 한다는 얘기겠어요? 세 점을 준다는 얘기죠. 3P 엔터를 쳐보십시오. 3P 엔터를 쳐보십시오. 치셨어요? 3P 엔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볼게요. 봐보세요. 여기 한 점을 찍고요. 여기 한 점을 찍고요.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찍은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점을 지나가는 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3P 눌러서 세 점 눌러서 그냥 하나, 둘, 셋 찍으면 내가 찍은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넓은 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조건 돌아가는 어디 구석을 제대로 찍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세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 또 두 점도 존재를 해요. 두 점을 눌러서 아무데나 두 점을 찍으면 원이 되는데 찍어보면서 느끼셔야 될 게 이 두 점의 거리가 뭘 뜻하는 걸까요? 지름을 뜻합니다.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지름에 해당되는 값을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여기다 원 그리려니까 중심 잡기도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두 점을 눌러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두 점을 찍어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하나 이미지적으로 하나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 설명을 할게요. 자, 니은자로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을 그리는 방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접선, 반지름이 있습니다. 접선, 반지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자면 여기 부분에 원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 원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쵸? 이 원은 중심이 어디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 점을 찍을 수도 없죠. 근데 또 마찬가지 두 점도 찍을 수가 없고 중심이 안 잡히니까 반지름 지름도 못 들어가고 참 애매합니다. 반지름은 있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선을 뚫고 지나가지도 않았고 닿기만 했죠. 닿는다가 접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원에서 접선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서 봐보세요. 자, 여기 딱 갖다 대면 선에 동그라미에 위에 선이 있고 점점점 보이시죠? 자, 이 선에다 클릭하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클릭. 그런데 이제 무슨 뜻 하냐면 이 선상을 지나갑니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 아까 내용이 접선 반지름이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란 얘기죠. 자, 이 선을 지나가겠습니다. 클릭.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 표시가 안 되니까 내가 안 찍느냐고 또 찍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찍으시면 돼요.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한 20짜리 하겠다. 20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나가고 닿아서 지나갔죠. 이해됐죠? 닿아서 지나간 R20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 보십니까? 그래서 다시 접선 반지름을 눌러서 자, 여기서라면 어디를 지나가죠? 이 선을 지나가죠. 근데 위치도 좀 중요해요. 무조건 안쪽에 찍으면 안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으니까 어디쯤 지나간다라고 그 위치 대강 찍으셔야 돼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갑니다. 클릭. 됐나요? 그 다음 반지름 얼마? 12. 두 개가 있습니다. R12짜리가. 그래서 12 엔터 치면 만들어지죠. 이해됐나요? 자, 이쪽도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클릭 하고 12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접선 반지름이 됩니다. 아시겠죠? 접선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을 실행을 시키면 나오는 값이 중심론을 찍거나 세 점, 두 점, TTR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자, 이 아래쪽에 이렇게 기입하는 거 있죠. 요 아래쪽에 이거는
요 아래쪽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세 점이어야 돼요. 세 점. 하나, 둘, 세 점이었는데 이 세 점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요. 자, 원래를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세 점을 찍고 점을 찍는 것마다 접선이라고 하고 접선이라고 따로따로 일일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고 지정한다는 건 어떻게 지정하냐면 자,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 접점을 찍겠습니다. 접점 클릭. 두 번째 찍을 때도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접점에서 찍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접점에서 찍고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세 점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찍어주는데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죠. 이거는 오스냅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자, 이게 번거로우니까 자, 여기에 따로 하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서클 그냥 실행해도 안 나와요. 여기서밖에 안 됩니다. 이걸 눌러서 여기에 닿습니다. 여기에 닿습니다. 여기에 닿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만들어지게 하는 접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서 접선이 존재하면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서 이 도면을 완성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는 정도에서 마무리 하셔도 되니까 잠깐만 봐주십시오. 자,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옵셋이라는 명령과 유사하지만 이게 그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복사의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복사해주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복사를 고른 이유는 이 원 두 개를 저쪽마다 그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 원과 이 원을 쓰겠습니다 하고 두 개를 선택해요. 즉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선택이 가능한 거는 끝낼 때 언제나 뭘 눌러달라? 엔터를 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겠죠. 난 두 개만 선택했다. 여기서 엔터 해야지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준점을 찍으라고 나오죠. 기본점을 찍으라고 나오죠. 그럼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옮길 곳을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이 객체가 가지는 어떤 특정한 점을 그러니까 이쪽에 옮겨질 때하고 똑같은 위치를 찍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이 점을 찍어서 자 봐보세요. 기준에 해당되는 여기를 찍어서 옮겨야 할 점을 찍어주면 복사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할게요. 복사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꼭 뭘 해라? 엔터라는 것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기준점, 기본점. 옮겨야 할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 객체가 가진 어떤 특정한 점을 먼저 클릭. 되셨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 이렇게 클릭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면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점은. 아셨죠?